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뭐 장마철이다 보니까 날씨가 습하고, 그 날씨가 습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감염이나 오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관리, 특히 우리가 이렇게 암하는 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습한 여름철에 면역이 떨어지기가 쉬운 계절이라서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암한후의 여름철 건강 관리예요. 첫 번째는요, 그 탈수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더우니까 덥다 보니 땀을 많이 이제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은 몸에서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근데 수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몸 속에 있는 모든 그 진액의 원천이 다 수분이에요. 그죠? 혈액이나 림프액이나 또 관절 사이에는 이 활액낭 속에 활액이라고 하는 기름주머니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본질은 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 물질이나 면역 물질,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물인데, 이 물이 적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탈수가 되면은 모든 기능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제때 수분 보충이 안 되게 되면, 첫 번째, 피가 좀 마르겠죠. 피가 마르면은 피가 걸쭉해져요. 걸쭉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혈액 순환이 문제가 생기죠. 순환이 안 돼요. 걸쭉하다 보니까. 근데 피가 하는 일은 그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세포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면역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순환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신부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탈수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 못해주는 뿐만이 아니고 신부 체온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 면역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분 공급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시기가 바로 여름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림프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림프 교수도 하고 림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림프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혈관과 틀리게 림프관도 혈관만큼이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림프가 하는 일은 마치 쓰레기차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다 걷어서 수거를 해서 이걸 다 모아서 간으로 가져가서 간에서 이거를 소멸시키는, 해독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림프 기능인데,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림프 또한 기본 물질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에서 몸 안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관절에도 물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활액낭 속에 있는 이 활액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기름인데, 이 또한 기본 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탈수하게 되면 관절까지도 아파지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 것인가? 얼마 정도 먹어야 충분할 것 같아요? 얘기로는 2리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2리터예요, 2리터. 근데 2리터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거의 물고문이잖아요, 물고문.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물은 갈증이 났을 때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갈증이 났으면 이미 실패. 이미 갈증이라는 건 뇌와 수치에서 너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빨리 물을 마셔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미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발생하고 림프순환이 문제가 발생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안 좋은 증상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비로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미리 마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마셔야 돼요. 근데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간다거나 또는 이렇게 산책 또는 이렇게 걷는다거나 운동한다거나 할 때는 땀을 더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더 많이 흘릴 때는 물을 미리 좀 마셔주셔요. 그래서 어떤 종류 운동을 하시더라도 갈증이 느끼지 못하도록, 갈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미리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2리터를 말씀드리는데, 운동을 조금 좀 많이 한다면 좀 더 마셔도 관계가 없으니까요.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고 또 수분 섭취를 많이 할수록 이 혈액순환과 뇌부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물을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 관리에 각별하게 노력을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면 이미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내일부터는 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물을 마시지. 이게 여름철 건강관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야식 금지예요. 이 야식이 여름철에는 이제 날이 덥기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또 이제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덥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을 설치다 보면은 뭘 자꾸 먹게 돼. 또 한 가지는 땀을 많이 흘리면은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금방 속이 져요. 배가 금방 고파져.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면 좋은데 또 배가 고프면 잘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늦게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간에는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음식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고 이 신진대사 일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이게 대부분 다 소화되지 않고 이 장까지 그냥 쭉 가서 한 70% 정도의 음식이 이 장 속에 머물러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노폐물이 되고 독소가 되고 이 독소가 이 장간막을 타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이 야식의 유혹을 떨치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밤에 배가 고파서 도저히 잠이 안 온다 할 때는 도저히 안 되거든. 그 야채 있잖아요, 야채. 그러니까 칼로리가 최소한 적은 야채. 그러니까 양배추라든지 과일은 안 돼요. 과일 속에는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씹어서 먹는 거 이런 정도는 몰라도 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식 금지가 이제 두 번째 건강 관리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식중독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번 주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지난달에 한 60대 노인도 아니죠. 60대의 남성분이 냉면을 먹고 나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냉면 먹고 죽었어요. 이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냉면은 기본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세균이 잘 번식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세균이 살모넬라균이었어요. 살모넬라균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균인데 그 살모넬라균 때문에 폐혈증이 돼서 그 폐혈증이 살모넬라균 그 폐혈증 염증이 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면역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음식을 저희가 깔끔하게 살모넬라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계란인 거 혹시 아세요? 계란. 왜 닭이 알을 낳잖아요. 낳으면 거기다 한번 똥도 묻고 하잖아요. 닭의 분변이 계란의 그 껍질에 묻은 상태에서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살모넬라균이 보통 고온에서 다 산열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잘 이렇게 소독을 하면 좋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소독이 잘 되지 않고 하는 경우에 또 조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계란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계란을 만지는데 만지고 이제 손수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하지를 않고 다른 요리를 하게 되면은 계란 껍데기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이제 음식이 묻어가지고 이게 이제 번식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영양팀에서도 계란 요리할 때는 정말 주의해서 해요. 기본적이니까 영양 사람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음식을 만드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의해서 하겠지만 드시는 분들은 뭘 주의해야 되느냐? 반드시 당연히 하겠는데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어느 정도 최소한 30초 정도 30초 정도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그냥 씻지 마시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이 비누칠의 계면 활성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세균을 이렇게 이제 쓸어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이 대중 식당 같은 데 하면은 거기 화장실에 가면 손 씻는 데가 있는데 여기 물비누가 아니고 저기 색깔감 비누 있잖아요. 그거 남들 쓰는 거 더럽다고 안 쓰잖아요. 그거 써도 돼요. 그거 더러운 거 아니에요. 남들이 쓰는 비누라도 내가 이걸 비누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리면은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안 쓰고 그냥 손 씻는 거하고는 상황이 틀리니까 반드시 비누칠을 하고 손을 씻는 걸로 하시면 좋고요. 찬물보다 약간 미온 쓰면 좋은데 날씨가 더우니까 요즘에는 냉수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식중독에 대한 특히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요즘엔 이걸 특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 생활화가 돼가지고 이제 큰 걱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손 씻는 건 반드시 이제 신경을 좀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 익히지 않은 음식 있잖아요. 익히지 않은 음식.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회. 나한테 맨날 물어보 환자분들이 회 먹어도 되냐고. 안 돼요. 회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훈제는 괜찮니? 훈제요. 그게 더 위험해. 훈제 연어가 더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익히지 않은 것들이 대표적인 회, 육회, 생선회 이런 거는 우리는 아예 먹지 맙시다. 안 먹는 거 하셔야 돼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면 유난히 또 먹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점 먹어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먹을 생각을 해야 좀 괴로움이 덜해요. 그러니까 입맛만 벌리기 때문에 애당초 먹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가 더우면 이 피부가 뜨거워지잖아요. 피부가 뜨거워지면 상대적으로 내장이 차가워져요.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찬 거를 먹어서 탈이 안 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막 그냥 동치미물에다가 냉면을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탈이 안 나고요.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겨울처럼 연말에는 탈이 안 나요. 피부가 차가울 때는 장이 상대적으로 더워지기 때문에 좀 차게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름철에는 피부가 더워지기 때문에 장은 반대로 차가워져요. 마치 여름철 동물로 하면은 동물 속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이 지표가 뜨거울수록 땅속은 차가워지잖아요. 사람 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장 속은 면역력이 약한 상태예요. 이럴 때 무엇인가 찬 걸 먹게 되면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냉면을 먹고 자꾸 가신 그분은 물론 살모넬라균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결론이 나왔지만 사실은 냉면이라고 하는 자체, 차가운 음식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면역이 확 떨어진 상태에서 그 균이 들어오니까 확 나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는 식중독 되더라도 사망까지는 안 가요. 며칠 물설서 하고 항생제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까지 갔다는 것은 바로 찬 음식을 급하게 분명히 먹었을 것이다. 날이 더우니까 찬 냉면을 급하게 막 국물까지 해서 먹었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 차가워진 장 속을 더 차가워진 상태를 만들어서 면역이 더 떨어졌는데 이때 살모넬라균이 작용을 해서 더 나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름에는 2월, 7월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더울수록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운동 습관이에요. 여름철에 운동할 때 우리가 이 자기 힘에 막 100%까지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다 마치고 오면은 그냥 쓰러지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가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힘이 한 70%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이 10,000보라고 하면은 하루에 7,000보 정도 걷는 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최대 용량까지 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운을 좀 남기는 상태에서 운동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이왕이면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한 시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은 이상하게 규칙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호르몬도 분비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기능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운동을 할 것 같으면 규칙적으로 아침 일찍 하거나 낮에 하거나 저녁 늦게 하거나. 근데 요즘에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직사광선 있는 시간 동안 피해서 운동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거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관리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여름철에 우리 체온이 말이죠. 우리 체온이 이렇게 겨드랑이 지면 36.5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얼굴 있죠, 얼굴은 피부가 32도 정도 돼요. 얼굴은 좀 떨어져요. 여기 몸에 비해서. 그런데 햇볕에서 한 15분 정도 노출되잖아요. 노출되면은 얼굴하고 몸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특히 얼굴 온도가 31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멜라닌 색소가 급속하게 분비가 되면서 기미나 주근깨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그게 반복되면 광노화라고 해서 주름이 깊어져요. 근데 문제가 이런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이 지속적으로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이 피부 세포가 돌연변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암이 좀 50대 이후에, 60대 이후에 피부암이 급속하게 많이 생기거든요. 생기는 이유가 나이를 좀 많이 먹을수록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좀 많겠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좀 요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선크림들을 안 바르고. 그러니까 60대 이상일수록 선크림 바르는 거에 좀 미숙하다 그럴까? 미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바르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발라도 사실은 100% 시장이 되지 않고 일부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 받아서 우리가 자외선 받아가지고 비타민 D 합성하는 거나 멜라토닌 소금 합성하는 거 충분하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여름철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크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스프레이도 있고 또 이렇게 분을 쓰는 것도 있고 스틱으로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크림 형태 있죠. 크림 형태.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는지. 알고 보니까 크림 형태가 제일 좋았어요. 이 광선 차단하는 효과가. 두 번째가 스틱이고요. 세 번째가 분 바르는 거. 네 번째가 스프레이 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바르는 걸 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면 이게 쓸어내리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운동할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실 때나 그럴 때 땀 많이 흘릴 것 같으면요, 처음에 잘 달고 나가셔가지고 수시로 보충할 수 있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요. 스틱이나 스프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편하니까. 제가 볼 때는 스틱보다는 스프레이가 좋을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습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참 빠진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수영은 안 하잖아요. 혹시 수영 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수영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수영제 같은 경우는 락스, 염소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수영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호수로 수영하는 거 이런 종류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면역이 약할 때는 수영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운동할 때 특히 아마추어들은 수영은 되도록 하지 않는 걸로. 물론 뭐 예전에 했었겠지만 뭐 지금은 뭐 내가 이번 더울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휴식일 때 이때 좀 가족들과 함께 가서 수영 좀 하고 싶어 할 때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은요. 감염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마추어들은 수영은 되도록 하지 말자.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 관리예요. 여름철에 수분이 잘 빠져나가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기 쉽고 또 림프 순환도 안 되기 쉬워서 이 물 보충을 자주 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탈수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의 여름철이기 때문에 림프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림프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이 걷는 거예요.
예, 걷는 게 굉장히 좋은 림프 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걸으시라고 어제 몇 번 걸었냐고 다 여쭤보고 한 이유가 걷는 것만으로 해도 그 림프 순환, 림프가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행위, 이제 걷는 거 이외에 그 침대 위에서 어떤 동작을 통해서 림프를 잘 돌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오늘 낮에 노래 교실, 노래 치료, 음악 치료 할 때 같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 따라하세요. 림프는 사실은 이 온몸이 다 이제 혈관 같이 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 목하고 이 어깨부터 해서 겨드랑이 쪽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목 부분에 림프를 잘 풀어줄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당겨보세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천천히 힘을 주고 이렇게 있어 보시면은 서서히 조금씩 더 갑니다. 이 상태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다가요. 다시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더 내려가죠. 그 다음에 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이렇게 대시고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이거 하시고 나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손을 턱이 있죠. 손가락을 턱이 대고서 쭉 밀어보세요. 엄지손가락 2개로 쭉 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어깨는 가만히 있고 이 머리만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 상태를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 다시 또 반대쪽으로 쭉 가보세요. 어깨가 같이 아닙니다. 어깨 가만히 있고 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가보세요.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 자, 됐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되게 편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목 주변에 있는 림프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와 겨드랑이. 이건 뭐냐면 손을 이렇게 어깨에 올려서 그래서 이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제가 10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어깨하고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으쓱 하면은 이 상태에서 어깨만 으쓱 하는 거예요. 몇 번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체 부분의 림프를 잘 돌릴 수 있는 그 동작이니까 이거는 뭐 침상에 앉아서 그냥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수시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체를 했으면 이제 하체를 해야죠. 근데 하체는 이제 누워도 되고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이걸 발이라고 생각하면요. 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한번 해보세요. 발 펴고 이렇게 당기시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걸 당기게 되면은요 이 오금 쪽에 오금하고 발 뒤꿈치 중간이 가자미 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왜 이 종아리 알통에 힘주면 이게 근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자미 근인데 고기를 지나가는 그 혈관이
이 제2의 심장이다 그래서 이 혈액이나 림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갈 때 이 펌프 역할을 해주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발목 펌프도 거기 위주로 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발목 펌프 부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쭉 당기고 번갈아서 이걸 쭉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체에서 올라온 림프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바로 누워서 이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서 내 몸을 잡아당겨요. 무릎을 상상해 보세요.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그렇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동작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는 누워서 이렇게 자전거. 예전에 많이 썼죠 이거. 누워서 자전거 타기.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저기 특히 다리 부종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시면 전체 림프를 돌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잘 하시게 되면 여름철 건강 관리는 웬만하면 해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먹는 거는 무조건 따뜻하게 먹는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저기 카페에 있는 얼음은 내가 먹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인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 여러분은 드시라고 얼음은 좀 드시지 마시고요. 좀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 아까 물 말씀하신 게 네. 우리 맹물이 있고 네. 화장품 녹차도 있고 옥수수 수염차도 있고 커피를 사시는 물이 다 있는 네. 그러면 이거 아무 상관없이 물을 옥수수 수염차든 녹차든 뭐 둥글레차든 그냥 상관없이 2리터 정도 넣으시면 될까요? 상관없어요. 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진짜 나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권장하고 싶은 거는 저 레몬 있잖아요, 레몬. 레몬, 그러니까 미리 한 그 물통 속에다가 레몬을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마실 거 해놓고 다음날 레몬을 마시면 돼요. 그럼 돼요. 그리고 이제 커피는 조금 문제가 사실은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암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커피가. 근데 이제 문제는 항암 기능도 있지만 이 교감신경을 상진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이 안 맞으면 좀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서 이제 권장하지 않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보리차 좋아요.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 또 황정 그러니까 아까 둥글레차 이거 황정이라는 약재 아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둥글레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약재 자체가 보약이에요. 기운을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둥글레차 먹으면 되게 좋고요.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잘 붓는 분들 드시면 좋고 보리차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거의 너무 많이 타고 하는 분들은 보리차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또 해독력이 있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차 형태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일 권장하고 싶은 거는 레몬.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건강하신 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약산성이거든요. 근데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약 알칼리성인데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다 산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레몬이 알칼리성 대표적으로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2리터를 마시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희석해서 그러니까 그냥 맹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이제 레몬 향이 좀 나면 맛이 괜찮으니까 레몬을 하루에 한 개까지는 먹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슬라이스 해가지고 해봐야 한 반 개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실 때 물 맛이 맹물은 참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이 나게 해서 드시면 좋은데 이왕이면 레몬을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레몬수를 아침에 빈 공복에 먹기도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위가 안 좋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뭘 드시고 나서 속이 좀 비어있지 말고 음식을 드시고 그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빈속에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속이 쓰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때 먹으면 안 돼요. 식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음식이 있을 때 그때 드세요. 그렇게 드셔도 효과가 없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 야식 시간은 언제부터예요? 야식이요. 저희는 저녁 먹은 다음에 네. 그 이후 다 야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8시, 9시에 먹었다 할 때는 사냥 다녀오셔야 돼. 왜 그거 어떻게 배우고? 그건 저기 소금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냐고. 그걸 먹는 상태에서는 혈당도 올라가고, 예, 또 남은 음식이 찌꺼기가 독소가 되고, 그래서 야식은 거의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면, 네. 그 하루에 1리터씩 마시라고 하는데 네. 사람마다 체온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2리터를 마셔야 되는지 예. 아니면 저체중인 사람은 조금 낮춰서 1.5리터 정도만 흡수를 해도 괜찮은지 이거 좀 궁금해요. 조금 마르신 분들은 2리터를 다 안 채워도 되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2리터를 채우는 걸 목표로 해서 드시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밥이 안 들고 물배가 너무 차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요. 그래서 체중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한 1.5리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언제 하시려고? 위험한 자는 어떻게 먹어요? 위험한 자는 네. 배가 금방 차거든요. 아, 근데 소량씩 자주. 술을 네, 진짜 차갑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물도 네. 씹어서 싫어요.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절대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량씩 한꺼번에 팍 마시면 안 되고요.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탄산음료 절대 마시면 안 되고요. 다른 것도 지금 근데 치료가 아까 전에 나름씩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름씩, 예. 네, 본원에서는 예. 치료가 끝나면은 상관없다.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본원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치료 다 끝났을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먹지 마요. 본원에서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건강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회 먹는다고 뭐 큰일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내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이 것을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회가 성질이 차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찬 성질의 음식은 웬만하면 못 먹게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성질, 저희가 아침마다 보면 사과 나온 날 사과가 이게 그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참외 줄 수도 있고 수박을 줄 수도 있고 배를 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사과 주냐? 그게 이 사과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치열을 올리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날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생선도 익히게 되면 찬 기운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요. 위생관리만 잘하게 되면은 생걸 먹어도 간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생선 회 자체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이 암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썩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다는 건강성을 올리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냥 꼭 먹고 싶으면은 회도 떠가지고 사도스러운 해가지고 살짝 익히고 먹으면 그러면 그건 좋죠. 또 한 가지는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요 드세요. 그 못 먹는 스트레스가 커. 그 대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제 깨끗하게 드셔야겠죠. 다른 것도 중요한데. 사과 말씀하셔가지고 예. 약간 통성으로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맛은 산성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맛과 산성 알칼리성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는 전반적으로 산성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일에 대한 채소는 알칼리성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근거가 뭐냐면 소화를 시키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최종 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과는 알칼리성이죠. 공복에 먹어도 괜찮은데 위가 좀 허겁거나 약간 위험 성향이 있는 분들은 속이 쓰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예, 관심 없죠? 네.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 예, 마치겠습니다.